가장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지닌 전문가 EVP 김지혜 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기회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이 정보를 전달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우선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짧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예쁜 피부관리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미용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은. 그리고 졸업을 하고 나서 미용 교육을 또 석사 대학원까지 가서 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건강에도 관심이 많고 남을 관리해주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던 제가 PM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스폰서 없는 맞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스폰서 없는 파트너는 없어요. 스폰서를 받았죠, 스폰서한테. 근데 PM을 전달받을 때요, 여러분. 저는 되게 제 개복치거든요. 개복치 혹시 아시나요? 개복치. 생선인데요. 물고기예요. 물고기인데 이렇게 톡 치면 스트레스 받아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요. 어느 날 이렇게 탈모가 오더라고요. 또 탈모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머리카락이 너무 빠지면 저도 여자잖아요. 두렵죠. 나중에 내 머리가 휑해져서 가발 쓰고 다녀야 되면 어떡하지? 모발 이식을 해야 되나? 그리고 제가 이때는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30대 초중반이었는데 머리카락 없이 어떻게 살지?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할 때 PM을 만나게 됐고 PM을 먹으면서 느꼈던 거는 머리카락 단순히 모발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문제, 내 호르몬의 문제, 내 밸런스의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PM을 먹으면서 느끼게 됐고 이렇게 모발이 빼곡해졌어요. 지금 탈모가 있는 것 같나요? 아니요. 그쵸. 지금 아주 다행히 모발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두피도 건강해졌어요. 우선 저희 제품들 다 드셔보신 분들이시죠? 이 제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죠? 전부 파우더로 되어 있죠. 물에 타서 먹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충분한 수분 섭취가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NTC의 특별한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굉장히 높여놓는 과정에는 물을 통해서 흡수가 되었을 때 가장 세포에 빠르게 전달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 원료를 이용합니다. 근데 독일 최신가, 아까 우리 독일에서 연구소들에서 제품을 만들고 독일에서 완제품으로 한국으로 온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독일 최신 과학의 연구 개발비를 아끼질 않으세요. 롤프 로그 회장님이 우리는 연구 개발을 할 때 전액 현금으로 연구 개발을 하는 진짜 독특한 회사거든요. 자본력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튼튼한 자본력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을 시너지가 있는 효과가 있는 제품들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NTC의 또 하나의 분류고요. 세 번째는 성분 조합입니다. 주 원료뿐만 아니라 부원료들, 원료와 원료들이 만났을 때 가장 효과가 날 수 있는 성분들,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이 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먹었을 때 우리 모두 경험을 봤잖아요. 몸에서 어떤 빠른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부스트업 작용입니다. 시너지가 있는 이 원료들로 만들어진 제품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가장 빠르게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하는 작용인데요. 아유르베다 조제법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 아유르베다 조제법은 피부관리실에서는 아로마를 사용하니까 향도 맡고 피부에 발라서 마사지로 아로마를 흡수시키기도 하겠죠. 근데 이렇게 피부에 바르고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아로마는 우리 신경계도 조절을 해주고 통증도 조절을 해주고 근육을 이완시켜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 아유르베다 조제법을 통해서 허브라던가 이 제품들에 있는 고유한 영양 성분들을 잘 배합을 해서 우리에게 가장 자연의 상태, 건강한 상태로 제품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에서 온 그대로를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건강한 방법,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몸을 회복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마이크로솔브를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이 NTC에서 가장 특별한 것은 바로 우리 영양소 전달 시스템입니다. PM은 PM에서밖에 만들 수 없는 과학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입니다. 이 마이크로솔브 기술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은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분으로 이루어진 몸에 이렇게 지용성 영양소, 대부분 우리 몸에 들어오는
들어오는 영양소들은 지용성, 기름으로 된 영양소들이에요. 이런 영양소 들었을 때 우리 몸속에서 쏙 흡수를 해서 우리 몸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렵겠죠. 근데 PM에서는 이렇게 물에 지용성 영양소를 수용성 영양소로 물에 녹여서 한 번에 흡수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이거든요. 영상으로 짧게 준비를 했는데 이게 제가 타사 오메가3를 타놓은 거거든요. 바깥에서 한번 보시면 물이 전혀 섞이지 않죠. 제가 이거를 2시간, 3시간 흔들면 물이 섞일까요? 그쵸. 우리 식용유가 물에 섞이지 않잖아요. 동동동 뜨죠. 그래서 제가 큐텐도 녹여놨어요. 큐텐 색깔이 어떤가요? 노란색. 그쵸. 다 녹아있어요. 저희 몸에 이게 큐텐도 지용성 영양소거든요. 자, 보시면 전혀 분리되어 있지 않죠. 이게 이렇게 우리 몸속에 영양소가 다 수분화돼서 흡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바로 마이크로솔브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솔브 기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자 한다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영양 대사 과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학구적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 점심 다 드셨나요? 네. 뭐 드셨어요? 떡볶이 또 쑥떡. 저는 김밥 먹었거든요. 네? 행사 준비하면서 바빠서 우리 떡볶이, 김밥 이런 거 먹었잖아요. 열심히 씹었을 거예요. 소화를 시키려고. 우리 열심히 씹었어. 열심히 씹어서 음식을 삼키면 10도를 지나서 음식은 어디로 갔나요? 그쵸.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씹었어도 음식을 소화시키기엔 덩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위에서는 위에를 분비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아까 먹은 떡볶이 탄수화물이죠. 저 김밥 탄수화물이죠. 아까 쑥떡 탄수화물이죠. 다 탄수화물만 드셨어요 우리 오늘. 이렇게 열심히 먹은 애들이 녹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위액이 위산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 녹이는 작용을 열심히 했는데 여기 그림에 보면요. 여기 위액이 열심히 나는데 여기서 나는 안 쪼개진대요. 여기서 나는 단백질밖에 소화를 못한대요. 우리 위장은 단백질밖에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냥 다 쌀까요? 다 내보낼까요? 너무 저렴한가요? 우리 요 분해가 되지 않은 애들은 우리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요. 근데 소장으로 가는 과정에 이제 장기에서 다른 장기에서 이렇게 간이나 쓸개에서는 쓸개 담즙을 분비를 합니다. 요 담즙이 분비가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지용성 영양소, 기름으로 된 영양소를 분해하는 작용을 여기서 해요. 그리고 췌장에서 이자액이 나오죠. 여기서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애들을 분해하는 작용. 췌장에서 나온 이자액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 소장의 입구에서 이런 효소들이 우리 몸에서 발생된 효소들이 막 열심히 일을 해서 영양소를 파괴하는 게 아니죠. 분해하고 우리 몸속으로 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다 분해를 하고 나면 이렇게 소장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융털이라고 해요. 소장 안에 뾰족뾰족하게 되게 미세한 털들이 있어요. 이 털들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 영양소들이 아주 잘게 쪼갠 영양소들이. 그래서 그 융털을 통해서 흡수된 애들이 모세혈관으로 각종 영양분을 보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음식물 찌꺼기들이 있겠죠. 그 찌꺼기들은 다시 대장으로 보내서 수분을 흡수하고 남은 노폐물은 대변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혈관을 통해 전달된 아이들이 영양소가 되어서 우리 몸에 에너지화 되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떠들 수 있도록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소화 기능이에요. 이해가 다 되시나요? 네. 너무 어렵지 않으세요? 전 어려웠거든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복잡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왜 전달했냐? 우리 PM의 대사 과정이에요. 너무 간단하지 않나요? 너무 갑자기 쉬워졌죠? 우리는 간, 쓸개, 췌장에서 이런 효소, 이자의 담즙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뭘까요? 요즘은 우리 막 담석 생기고 이래서 쓸개 제거하고 이러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우리 위에서 말했던 비싼 영양제들, 막 지용성 영양제들, 나는 염증이 많아 해서 막 열심히 먹었어. 효과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비싼 똥 싸고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비싼 영양제 먹고 비싼 똥 싼 거예요 우리 그동안. 근데 우리 PM은 어떤가요? 맞아요. 우리는 담즙 없었어도요 영양소 다 흡수했고요. 이자액 나오지 않아도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 다 시켰고요. 그래서 소장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화가 됐어요. 그래서 PM을 먹으면 효과가 빠르실 거예요. NTC가 제가 지금 엄청 이해를 시키려고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말이 길지만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딱 두 가지. 뭘까요?
흡수율이요. 맞아요. PM은 흡수율이 좋다. 두 번째 하나 더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간다. 필요한 곳에 간다도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했어요. 빠르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PM은 흡수율이 좋다. 그리고 PM은 빠르다. 이 두 가지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사실 오늘 다 배우실 거예요. 다른 거는 아무것도 기억 못하셔도 안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NTC를 이해해 볼 수 있겠다라고. 그럼 우리 이제 우리 몸에 필요한 이런 에너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영양소라는 게 필요해요. 그럼 이 영양소라는 거는 어떤 걸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생명활동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 둘, 신체 조직을 요소화해 뼈 등을 구성, 셋. 신체의 컨디션 조절, 결국 사람이 인체를 형성하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물질들을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이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는 필요한 영양소가 3대 영양소라고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뭔지 아시는 분?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맞아요. 근데 선물은 없어요. 제가 준비한 게 없어가지고. 사랑. 네, 사랑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3대 영양소라고 말을 해요.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애들이에요. 그럼 우리 요즘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 탄수화물 줄여 하잖아요.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렇죠. 필수 영양소예요. 필수라는 게 뭐예요?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잖아요. 문제는 많이 먹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는 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영양소, 이 에너지원들을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탄단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몸은 탄단지만 있으면 또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6대 영양소라고 부르는 애들이 있어요. 탄단지 포함해서. 아시는 분? 선물 없다고 아무도. 자, 우리 피부에서 제일 많이 챙겨 먹는 거 뭐죠? 미네랄. 그 다음 비타민. 맞아요. 그리고 물. 이렇게 6대 영양소라고 부릅니다. 우리 오늘 탄수화물 점심 뭐 드셨다고 했죠? 떡, 김밥, 떡볶이. 탄수화물 0.6% 필요하대요. 우리 몸에서. 0.6% 하는데 우리 60%를 줄었죠 지금. 물과 단백질과 지방이 사실 우리 몸의 대사를 거의 책임을 지고 있어요. 영양소를. 그런데 무기질이랑 비타민은 사실 4%, 0.4%밖에 안 돼요. 근데요, 이 0.4%와 4%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4%가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고요, 면역이 무너지고요, 우리 인생 자체가 무너져요. 왜냐면 건강이 무너지면 사실 다 잃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들여다볼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영양소 되게 열심히 안 먹었는데도 옛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증조할머니 말고 생각해보시면 그분들이 시대가 우리랑 달랐기 때문에 좀 빨리 늙기는 하셨지만 건강 상태를 봤으면 생각해보면 우리보다 더 건강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우리는 현대인들은 사실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지만 옛날보다 건강이 많이 약해졌거든요. 그 이유예요. 땅도 예전처럼 비옥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연작을 하고 있고 환경오염이 있고 하면서 영양소를 뺏기고 있고요. 자연에게.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서 막 탄산 먹죠, 밀가루 먹죠, 가공육 먹죠, 그리고 막 인스턴트 먹죠. 안 좋은 식습관으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칼로리는 높아요. 저처럼 이렇게 막 열심히 찌웠어. 근데 에너지는 부족해요. 이런 몸 상태가 되는 거고, 약물 복용이 좀 많이 들었죠. 나는 건강하고 싶어서 약을 먹었어요. 혈압이 있어서 약을 먹고 당뇨가 있어서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건강하려고 먹은 약이었는데 결국 그 약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또 다른 건강을 잃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그런 먹어가 영양소를 보증받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다. 실제로 한국인 영양소 섭취 비율을 국민건강영양조사 통계에서 낸 것을 보면 이렇게 막 넘치는 애들도 있어요. 단백질이라던가 나트륨, 소금 많이 먹잖아요. 이런 애들은 지금 되게 많이 넘친대요. 근데 보면 비타민 A나 비타민 C, 칼슘 이런 애들은 부족한 걸 볼 수가 있죠. 많이 부족해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만큼의 흡수율, 우리 몸에서 얼만큼 제품이 작용을 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는 평균 이상을 먹어야 되는데 권장 섭취량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 많더라. 그러면 우린 영양 불균형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보험 심사 평가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파란색 선이 비만이에요. 비만으로 인한 질병이 늘어난 것을 5년 동안 지켜본 건데요. 약 2배 정도가 증가를 했대요. 그래서 비만, 뚱뚱한 사람들이 질병이 걸리는 정도가 올라갔어요. 근데요, 더 슬픈 건요, 영양결핍이래요. 요즘 시대에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이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은 비만으로 인한 질병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 잘 먹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먹고 제대로 먹기 위해서 좋은 영양소를 챙겨 먹어야 되는 건데요. 우리 몸에서 물이나 탄단지 이런 것들을 음식으로 많이 섭취들 하시잖아요. 그쵸? 그리고 요즘은 또 운동하시는 분들은 단백질 쉐이크 같은 것도 많이 드시죠. 그러면 무기질과 비타민은 어디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과일에서도 가능하세요. 힘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PM 세미나 현장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 과일이나 이런 데도 비타민, 미네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기 위해서 과일이나 채소에서 섭취하는 기에는요, 예전과 다른 영양 정도가 들어있다 보니까 너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를 해야 되고요. 또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는 거 무조건 좋은 게 아니거든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요, 채소 안에는 또 우리 옥살산이라던가 운동, 장을 자극하는 성분들도 채소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동물들이나 사람은 때리면 도망갈 수 있잖아요. 식물들은 때리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공격할 수 있는 게 자기들 몸 안에서 스스로 생기는 효소, 복소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리 우리가 잘 조리를 해서 먹는다고 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쌓이겠죠. 근데 PM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잘 개발했잖아요. 우리 몸에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잘 흡수되게끔 만들어놨거든요.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한 포만 있으면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너무 건강기능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건강하게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체내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이 생명 유지와 성장 발달에 필수적인 영양소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탄, 단지 있죠. 걔네들을 에너지화하려면 비타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식사나 건강기능 식품으로 섭취를 해줘야 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결핍으로 인한 질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준비한 거는 비타민 B군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 액티바이즈예요. 비타민 B군이 액티바이즈 같은 경우에는 8가지 종류의 비타민 B군이 들어가 있어요. 비타민 B군 없이는 에너지 생성이 불가하다고 하죠. 우리가 세포가 끝이 아니고 세포 안에 다시 에너지를 만드는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미토콘드리아에 비타민 B군이 없으면 얘네들이 일을 못한대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넣어줘도 내 몸은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까 나는 맨날 기운이 없고 맨날 비빌거리고 맨날 작은 잔병 치레를 달고 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티바이즈를 잘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대사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요. 살을 빼게 해줄 수도 있고요. 모발도 튼튼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이런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8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엽산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가 아이 임신했을 때 아이 태아 신경관 정상 발달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선택적으로 많이 먹죠, 우리나라는. 임신을 하면 엽산 많이 먹어야 돼 해서 막 엄마들이 엽산을 먹거든요. 근데 비타민 B군은 8가지가 같이 있을 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내 주변에 임신을 며느리도 낼 수 있고 딸도 낼 수 있고 임신을 했어. 그러면 엽산만 사서 먹여야 될까요? 액티바이즈 먹여야 될까요? 액티바이즈. 그렇죠. 아우 똑똑하시다. 우리는 현명한 엄마 그리고 가족들이 돼야겠죠. 이 비타민 12 같은 경우에도 엽산 대사에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고급 비타민이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막 방송에서 광고 보니까 비가 우리는 비타민 12 들어있어 막 이런 광고하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들어있었어. 이렇게 제품에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제품이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게 준비를 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타민 8가지가 복합체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지방 대사에도 사용이 되고 체내에서 에너지 생성에도 사용이 돼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효소뿐만 아니라 필요한 영양 성분을 만드는데도 상피 조직이라던가 이런 세포를 만드는데도 액티바이즈가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눈으로 보실 수 있게 제가 앞에 보시는 실험으로는 3가지 정도를 보는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점심 우리 맛있게 먹었잖아요. 혹시 식사하시고 커피도 드셨나요? 그럼 자 이게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혈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꼭 커피뿐만 아니라 우리 맛있게 먹은 탄수화물이라던가 뭐 식사하신 아까 떡볶이라던가 떡이라던가 이런 성분들이 우리 이제 혈관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우리 떡 같은 거에는 특히 설탕 이런 것도 들어가 있잖아요. 떡으로만 만들지 않고 떡볶이도 양념에 설탕이 들어가 있죠. 커피 향이 너무 좋네요. 우리 혈관 안에 이렇게 노폐물 가득한 음식물들 막 배달 음식들, 김밥 막 이런 게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혈관이 조금 우리끼리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혈관에 기름도 둥둥 떠다닐 거고 눈에 우리가 확인을 못했을 뿐이지 막 나쁜 게 많이 들어갔을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뭐 드셨어요? 뭐 마셨잖아요. 액티바이즈 드셨죠? 그러면 우리 혈관에도 액티바이즈가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액티바이즈를 제가 3스푼 정도 넣어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우리가 액티를 먹었는데요. 이렇게 봉글봉글봉글 우리 아까 먹은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고 있어요. 기름이 지방이 분해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분해가 되면서 내 몸에서 나쁜 애들이 둥둥둥둥 떠오르죠. 이렇게 분해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혈관이 좋죠. 그죠, 혈관도 좋아지겠죠. 근데 얘네들이 막 내 혈관에 계속 둥둥 떠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빵, 떡, 면 이런 거 많이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대사를 막 해요. 탄수화물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가스들, 노폐물들 이런 것들이 혈관에 다 쌓여요. 그런 게 계속 축적이 되면 혈관이 막히거나 피가 끈적해지거나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 산화 과정을 우리가 조금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빵, 떡면 열심히 먹었잖아요. 빵도 먹고 떡도 먹고 면도 먹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어제 술 새벽 3시까지 드셨대요. 열심히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 혈관이 이렇게 시커매진 거예요. 혈관이 원래는 밝고 예쁜 혈액이 떠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내 혈액이 시커매졌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찬가지로 액티가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혈관이 깨끗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저을게요. 너무 깨끗해졌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항산화라는 거거든요. 아까 말했던 빵, 떡면 이런 우리 혈관을 더럽히는 성분들이 혈관에 가득 찼어요. 우리가 기름을 잔뜩 먹어서 잔뜩 찼어요. 이런 성분들을 깨끗하게 맑게 되돌리는 거, 항산화, 다시 돌리는 작용을 하는 것도 액티바이즈가 해준다는 거를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네. 이 액티바이즈가 들어있는 제품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액티바이즈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 뭔지 혹시 아세요? 맞아요. 파워 칵테일에 액티바이즈가 들어있습니다. 소량의 액티바이즈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 항산화 영양소라고 하는 비타민 A, 비타민 C 뭐 이런 성분들도 들어가 있고 유산균, 식이섬유, 몸에 좋다는 건 사실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파워 칵테일 안에는요 이렇게나 많은 57가지, 56가지 보다 똑똑하시네요. 자비를 바꿀까요? 56가지에 달하는 이렇게 몸에 좋은 혼합 과일 성분들, 허브, 아까 말씀드렸죠 허브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분들이 시너지를 일으키는 배합으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항산화를 하고 영양소를 채워주고 우리 몸에서 하루를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효소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액티바이즈 성분 다 들어가 있죠. 항산화 영양소 중에 하나 베타카로틴 혹시 뭔지 아세요? 비타민 A예요. 그러면 피에는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대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일까요? 정확히는 비타민 A를 형성하는 성분. 이 베타카로틴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비타민 A를 형성해준다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비타민 A가요 야맹증에 굉장히 좋은 거 아세요? 밤에 운전하고 이럴 때 우리 좀 잘 안 보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망막에 우리 이제 있는 단백질 효소가 있어요. 그 단백질 효소에 비타민 A가 붙어야 깜깜한 데서도 눈이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밝은 데다가 깜깜한 데 들어가면은 갑자기 뿅 하고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잘 보이죠. 비타민 A가 합성이 되면서 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익숙해졌다라고 하는 게. 그런데 베타카로틴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밤에 밤눈이 어두워서 운전 잘 못해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면 너무 좋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제 혼합 곡물, 야채 이런 허브들도 들어가 있고요. 여기 유산균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은 우리가 장 건강까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PM 먹고 나면 파워 칵테일 먹고 나면 되게 배변 활동이 좋아지고 내가 피부가 좋아지고 뭐 안색이 맑아졌어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산균까지 들어있고 식이섬유부터 효소 혼합제제까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 다 분해해주는 효소가 파워 칵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먹었을 때 우리 몸 자체가 대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성분은 파워 칵테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파워 칵테일이 유산균이나 식이섬유 이렇게 이런 성분들까지 꽉꽉 채워져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영양소, 몸속에 필요로 하는 영양소들 중에서도 하루를 책임지는 영양소, 아침을 열어주는 영양제라고 많이 파워 칵테일 우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먹고 나면 배변 활동도 좋아지고 화장실을 바로 갔다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파워 칵테일은 결국 우리 몸에 최적의 영양소, 면역력을 책임져 준다. 그리고 집중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라든가 변비 개선, 뭐 아토피 피부 질환 개선 너무 많은 효과를 우리가 들었었기 때문에 사실 파워 칵테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제품들도 그렇지만 특히 파워 칵테일은 먹고 나서 내 몸이 변화하는 걸 많이 느꼈다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여러분 파워 칵테일 아침에 한 번만 먹어야 될까요? 몇 번 먹어야 될까요? 세 번 먹어야지. 5번 먹어도 돼요. 배가 불러서 못 먹지. 그죠? 처음에 옛날에 저는요 파워 칵테일 2포를 타서 먹으면 아침에 너무 부대꼈거든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2포를 먹으면 유산균 같은 것도 제 몸에는 과하게 들어가고 한지 소화도 잘 안 되고 부대끼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2포를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아침에 2포를 먹어야지 든든해요 점심까지. 그래서 아침 대용으로 저는 파워 칵테일을 먹기 때문에 용량은 나에게 맞춰서 가감하면 된다. 그래서 모두 2포 드시라는 게 아니라 저희 손님 중에는 3포 드시는 분도 있어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고 대사가 잘 안 되시는 분이라 아침에 스프처럼 걸쭉하게 물 조금에다가 진하게 타서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내 몸에 맞춰서 우리는 약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내 몸에 맞춰서 양을 조절을 해서 가감해서 먹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파워 칵테일 그러면 여러분 꼭 먹어야겠죠. 네.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네.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저는 리스토레이토는 진짜 하루에 6포씩도 먹거든요. 조금 바쁜 날 뭐 4포 이렇게 먹고 잘 못 챙겨 먹었나. 그리고 이제 평균 식사하고 나면 무조건 2포씩 하루 먹기 때문에 한 6포 정도씩은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 리스토레이터 안에는요 8종의 미네랄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기질이라고 하는데요. 무기질이랑 미네랄이 다른 걸까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같은 이름이에요. 무기질과 미네랄은. 그래서 미네랄 8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비타민 D도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졸리시죠 지금? 그렇죠. 밥 먹고 졸려요. 비타민 D를 합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햇빛에 맞아요. 햇빛 봐야 되죠. 햇빛 봐야 돼. 근데 현대인들이 햇빛을 잘 볼 수 있나요? 건물 안에 있고 그리고 날씨가 안 좋기도 하고 막 서울 같은 데는 백화점 이런 데는 건물이 너무 커서 들어가면 아예 하루 종일 햇빛을 볼 일이 없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선크림 때문에 안 돼요. 그쵸, 맞아요. 선크림도 너무 열심히 바르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 왜 바닷가 같은 데 가서 보시면 막 누워가지고 선탠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햇빛이 너무 강해서 이제 열 화상도 있고 이러니까 선탠을 막 추천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비타민 D 합성을 바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햇빛 못 봐도 되죠. 네. 사실 햇빛 좀 봐야 돼요. 이것만으로도 조금 햇빛 좀 봐야 되는데 근데 그 부족한 햇빛을 조금 봤는데 부족한 애들은 리스토레이터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햇빛을 전혀 안 보는 건 안 돼요. 조금 보셔야 돼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아가씨다 보니까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오히려 낮 시간보다 밤 시간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햇빛 보는 시간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는 햇빛을 봄으로써 나오는 좋은 호르몬들도 많기 때문에 햇빛을 적당히 즐겨주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기질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를 보면은 인체의 수분 균형을 일정하게 유지해준대요. 그럼 사람 몸에 물이 너무 많이 빠지면 탈수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양분을 세포 안으로 이동을 하게 해준대요. 그러면 아까 미토콘드리아까지 비타민 B군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무기질이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세포 대사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몸에서 아까 생기는 노폐물들을 밖으로 배출을 해주는 역할을 미네랄이 도와주는 거예요. 인체 내부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준대요. 그러면 우리 몸이 산성화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애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도 미네랄이 하고 있다는 거죠.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포의 신호 전달,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요. 우리 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신경 전달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내가 내한테 밥 그만 먹어, 밥 그만 먹어 이러고 신호를 보내야 배도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뇌가 장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장이 뇌를 지배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신호 전달 체계가 건강하게 잘 되어 있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의 신호 전달을 미네랄이 하고 있대요. 근육의 이완 수축. 이거는 이 세포 신호 전달과 조금 맞닿는 이야기인데요. 근육의 이완 수축. 제가 팔을 폈어요. 이완인가요? 수축인가요? 폈죠. 다시 펴주세요. 수축했어요. 이완 수축,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해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미네랄의 성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거, 말을 할 때도 근육을 쓰죠. 내가 움직일 때도 근육을 쓰죠. 숨을 쉴 때도 심장이 다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심장에는 뼈가 없잖아요. 다 근육으로 되어 있는. 그러면 숨을 쉬는 것조차도 다 근육의 움직임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렇게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하는데도 미네랄이 필요하대요. 제가 미네랄을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왜 너무너무 좋아하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목이 마르게 이렇게 입이 타게 설명을 해도 부족해요, 미네랄은. 그래서 뇌와 심장의 정상적인 기능, 아까도 말했죠. 숨 쉬는 것도 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 미네랄이요, 이제 성분마다 각자 하는 일들이 있지만 사실 이 성분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철분은 산소를 운반한대요. 이 산소를 운반한다는 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혈액이요. 맞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말초, 미세혈관까지 혈액을 보내주어야 혈액을 타고 전달된 산소가 우리 몸에 전달이 되겠죠. 우리 뇌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뇌사 죽죠. 심장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멈춰요. 그러면 손끝 발끝에 산소가 전달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괴사. 썩기 시작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손가락, 발가락이 이제 괴사가 되는 이유가 말초 신경이 죽으면서 산소와 혈액이 전달되지 못해서 이 괴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처음에 그 증상은 찾는 것도 맞아요. 수족냉증으로 시작해서 그게 심해지면서 괴사까지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칼슘 같은 경우에는 치약, 신경, 근육 아까 말씀드렸죠. 수축, 이완할 때, 수축할 때 칼슘 필요하다. 마그네슘 필요하다. 그쵸? 그러면 우리 몸에 칼슘, 마그네슘도 필요하대요. 수축 이완. 그러면 우리 눈 떨림. 왜 우리 막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 이러잖아요. 사실 마그네슘 하나만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눈 떨리는 거는 뭐 신경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바로 눈 떨리면 마그네슘 먹어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경련 이런 데도 우리가 이제 미네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 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흐르는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자율신경계를 타고 흐르는 이 전달 물질로 인해서 우리 몸에 미네랄이 저런 많은 작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낮에는 우리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것들이 항진되어야 돼요. 이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어떻게 되나요? 아드레날린 폭발을 하대요. 아드레날린 폭발을 해서요. 여기 좀 야하다. 좀 보면 뭐 소화작용도 일어나고요. 막 이렇게 기관지도 확장이 되고요. 공공도 확장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낮에 활동을 할 수 있죠. 열심히 PM도 전달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도 전달을 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하고 막 이렇게 패션쇼도 나가고 막 이럴 수 있죠. 우리가. 그러면 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맞아요. 이게 반대로 교감신경이 내려가면서 부교감신경이 올라가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밤에는 우리는 잠도 자야 되고요. 숙면 취해야 되죠.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막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밤에 막 소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광이 조금 밤에는 막 수분을 만들어서 내보내지 않게끔
그래서 장도 막 일을 하지 않게끔. 대장이 막 일을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음식물에서 수분을 뺀다고. 그럼 그게 또 관광으로 보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떨어지고 밤에는 자는 동안 세포가 재생이 돼야 돼요. 하루 동안 손상된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기능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들, 너는 쉬어, 너는 일해, 너는 움직여, 너는 자야 돼, 이런 신경 전달을 해주는 게 바로 미네랄이에요. 이 미네랄을 어떻게 우리 몸이 미네랄이 들어갔을 때 잘 작용이 될 수 있는지 또 실험을 한번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물 많이 드시잖아요. 네. 물 드실 때 여러분 먹는 물에 미네랄이 있을까 없을까? 있는 많죠. 많죠.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실험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게 제가 아까 정수기에서 하나, 수돗물에서 하나 물 떠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기에 미네랄 많으면 들어가면 우리 전구에 미네랄 전기가 통하는지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불이 들어와야 돼서 미네랄 많으니까. 우리 수돗물에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그러면 정수기 물에는 들어올까요? 안 들어요. 들어와요. 미네랄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조금이라도 미네랄이 들어와요. 들어와요.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일반적인 물에는 미네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생체 전달을 해줄 만큼의 넉넉한 미네랄이 들어있진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0.01% 정도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거 우리가 확인할 만큼의 미네랄은 함유되어 있지 않다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리스토레이토 되게 열심히 먹잖아요. 네. 저희가 막 미네랄 열심히 먹으니까 그럼 우리 리스토레이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와요. 미네랄이 얼만큼 우리 몸에 실제로 작용을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넣어볼게요. 안 들어오면 어떡하지? 조금만 넣었어요, 조금만. 떨리네요, 안 들어올까봐.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 들어왔어요. 리스토레이토 정말 조금 넣었거든요, 제가. 조금 넣었는데 우리 몸에서 전기가 제대로, 생체 전기가 잘 흐르게끔 하는 미네랄이 들어가니까 전구에 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걸 한 포를 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 포 사볼게요. 어차피 뜯었으니까. 아유, 이것도 이렇게 아까운데 마셔야 되나? 한 포 다 탔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들어와요. 뚜루루루. 우와. 엄청 밝아졌죠? 네. 제가 예전에 두포를 타본 적이 있거든요. 두포를 타니까 정말 불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미네랄 양을 넉넉히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전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흐른다는 것을 눈으로 지금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다시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와요. 그럼 우리 수돗물 먹어야겠어요? 리스토레이터 먹어야겠어요? 리스토레이토. 그럼 자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게요. 리스토레이터 한 포 먹어야겠어요? 세 포 먹어야겠어요? 세포 안 되지. 세포. 그럼 세포 먹어야겠어요? 저는 6포 먹었는데 6포 먹어야겠어요. 여섯 근데 사람마다 적정량이 달라요.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리스토레이토 양은요 어떻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냐면요. 아침에 2포, 점심에 2포, 저녁에 2포를 드셔보세요. 제일 좋아요. 우선 한번 드셔보세요. 근데 이걸 먹었는데 나는 괜찮아. 그냥 컨디션도 좋아지고 너무 괜찮아. 그럼 나는 6포가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미네랄이 그만큼 내 생체 전류가 잘 흐르고 있지 않은 몸이다. 근데 내가 2포 먹고 점심에 2포 먹고 저녁에 2포 먹었더니 밤에 막 물변을 해요. 설사를 막 해. 근데 이게 그냥 리스토레이토를 줄이면 멈췄다가 또 나왔다가 막 이래요. 그러면 5포로 줄여보고 4포로 줄여보고 하면서 내 몸에 적정량을 찾는 거예요. 가끔 근데 6포가 필요한데도 막 물려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저희 엄마 아까 신장 투석 몇 년 하셨다고 하셨죠? 14년. 그랬더니 그동안 당뇨도 있으셨잖아요. 양약도 많이 먹고 약도 많이 먹고 투석도 받으시면서 막 그런 호르몬제 투여도 받으시고 이랬을 거잖아요. 몸에 너무 나쁜 성분들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제 소변을 못 보니까 저희 엄마는 항문으로 다 나오신 거예요. 배출이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에 나쁜 게 많이 쌓여 있는 사람들은 배출하기 위해서 막 설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장이 너무 찬 사람들도 설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네랄을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해요 라고 설사를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내가 설사를 하면 다 그냥 미네랄을 많이 먹어서는 아니고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이게 약을 많이 먹었던 분이라던가 대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은 처음에 좀 설사를 할 수 있지만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딱 6개월 지나니까 그 다음부터 물변을 보지 않으셨거든요. 4포, 5포씩 먹으셔도. 근데 처음에는 2포만 먹어도 막 설사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배출을 해야 돼서 설사를 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
PM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이 아니죠. 건강기능식품이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우리가 이걸 먹어서 병변을 치료하겠다라기보다 내 건강을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 몸에 맞게끔 잘 찾아가시고 조절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PM 루틴이에요. 아침에 파워 칵테일, 액티바이즈, 리스토레이토 이렇게 우리 기초 3종을 가지고 몸이 순환을 하거든요. 아침에 건강한 대사의 시작, 파워 칵테일로 영양소를 넣어줬어요. 낮에는 수시로 내가 에너지가 필요할 때마다 기운이 나야 될 때마다 집중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액티바이즈를 수시로 마셔줬어요. 그리고 리스토레이토는 저는 대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사 후에 먹어요. 왜냐면 우리 소화도 대사고 몸이 에너지를 충전해야 되는 것도 대사의 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식사 후에 먹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에 추천을 해드릴 때는 저녁에 먹으라고 많이 하죠. 저희가 체험분들이고 이럴 때. 그렇죠. 그래서 저녁에 자는 동안 휴식과 균형을 찾으라고 저녁에 먹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 기초 3종을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전달하고 대사를 하고 몸의 건강을 찾아간다라는 것을 PM 루틴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PM 진짜 열심히 드시고 계시잖아요, 다들. 네. PM을 먹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드시고 계세요? 오토식으로 드시고 계시냐? 기본이니까. 기본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제가 또 실수를 했네요. 어떻게 우리 또 다시 자리를 바꿀까요?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맞아요. 오토식을 하면 이렇게 소비자기에 비해서 팀이요 그냥 회원가입을 하는 것만으로도 20% 정도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을 받아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오토식으로 구독하면 30% 정도 할인된 금액의 제품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단 13만 7,100원을 냄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구독할 수 있다. 이 PM은 건강을 구독을 했어요. 건강을 구독을 하고 제품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정기구독 서비스를 통해서 할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액티바이즈가 없잖아요, 오토십에는. 그러면 액티바이즈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냥 단품으로 사서 먹으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모션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모션권 또한 오토십을 하고 계신 회원분들에 한해서 드리고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액티바이즈를 5개 시키면 하나를 더 받을 수 있는 프로모션, 그리고 지금 다른 프로모션들도 많죠. 지금 BA 프로모션들 이런 프로모션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선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유통권이라는 것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왜 정말 대단하냐면요.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백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업자가 아니면요. 근데 뭐 사람마다 나는 사업 안 할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안 하셔도 돼요. 먹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소개하게 되거든요. 소비자가 소비자에게 유통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업자가 아닌데 나는 내 오토식을 하나 했을 뿐인데 단지 원래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카페라던가 뭐 치킨집 이런 거 하나만 오픈하려고 해도요. 그게 치킨을 팔 수 있는 유통권을 따기 위해서 커피를 팔 수 있는 레시피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나요? 보증금도 내야 되죠. 권리금도 내야 되죠. 인테리어도 해야 되죠. 뭐 봉사하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쵸? 다 돈이잖아요. 다 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시작할 수 있어요? 오토식하고 소개받는 거. 맞아요. 13만 7,100원이면 어디서든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전달할 수 있어요. 사업하지 마세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람을 소개한 것만으로도 우리는 또 한 번 페이백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주문한 상품에 대한 12% 캐시백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나는 그냥 너무 좋아서 옆집 언니한테 언니 이 피부 보니까 젊어지더라 얘 날씬해지더라 건강해지더라 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래 그럼 나도 너 보고 먹어볼게 해서 페이백 오토십을 내가 소개한 사람이 한 것만으로도 15,000원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사업자 아니에요. 소비자예요. 근데도 15,000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액티바이즈 하나만 전달해도 얼마가 나온다고 하죠? 4,410원. 맞아요. 액티바이즈 하나만 드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하나만 시켜도 약 4,800원의 페이백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사람들에게 꼭 사업으로 자 앉아봐. 내가 PM이라는 게 있는데 6가지 보너스가 있고 이게 사업자 보너스 있고 카 보너스 있고 여행 보너스 있고 유세대 보너스가 있고 이런 거 설명하지 않아도 PM을 전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PM을 완벽하게 알고 전달해야겠어요. 당장 지금부터 나가서 친구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럼 지금 나가서 전화해야 된다. 해야 된다. 끝나고 끝까지 제 이야기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유통의 기회
다른 유통회사들은요, 그러니까 꼭 PM이 아닌 네트워크 회사들도요, 제품 유통권, 사업권을 따려면 몇 백만 원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근데 PM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높고 낮음 없이, 남녀노소 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PM을 전달하는 거라는 건데요.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어비앤비라고 써져 있죠. 이게 저는 이제 피부관리실 운영하고 있는데 부모님 도와서 조그맣게 펜션도 하나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펜션도 저도 이 에어비앤비에 올려놨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숙박업. 그래서 외국인들 숙박이나 옛날에는 뭐 야놀자, 뭐 여기어때 이런 데서 모텔 예약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모텔이나 이런 데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건전한 숙박업소를 찾다 보니 내 집을 빌려주거나 잘 꾸며진 숙박업소를 빌릴 수 있는 에어비앤비를 활용을 하는 거고요. 우버는 뭔지 아시나요? 택시 회사예요. 그래서 택시 회사인데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콜택시에 전화해서 불렀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우버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차를 부르고 이 차를 부르면 되게 안전한 게 뭐냐면요. 얘네는 오늘 여기서 나는 저기 저 동네를 갈 거야 라고 주소를 찍으면 금액이 얼마 나오는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 기사가 누가 배당이 됐는지도 그 어플에 다 떠요. 그러니까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안심하고 탈 수 있겠죠. 업체에서 인증된 기사들이 있을 거니까. 유튜브는 여러분 다들 아시죠? 네. 우리 맨날 보잖아요. 유튜브 재밌는 것도 많고 드라마 뭐 이런 것들도 많으니까요. 이 세 가지 회사들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예요. 이 회사들은요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플랫폼에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줬을 뿐이거든요. 에어비앤비는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수수료를 받죠. 제가 에어비앤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펜션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럼 저한테서 수수료를 떼가요 에어비앤비가. 그러면 소비자한테는 안 떼야 되잖아요. 소비자한테도 받아요. 소비자한테도 수수료를 받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버도 마찬가지예요. 택시 한 대 없어요. 차 한 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렇게 차를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 준 것만으로도 양쪽에서 수수료를 취해요. 마찬가지로 유튜브. 얘네들이 방송국인데 막 예능을 찍나요? 드라마를 찍나요? 오히려 OTT 시리즈들 왜 넷플릭스나 이런 데들은 오히려 그런 콘텐츠를 찍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그냥 탑만 깔아줬어요. 그리고 뭐 하죠? 요즘 정액권 받잖아요. 자기네들 요즘에 회원권 받거든요. 유튜브도 회원권 끊으면 광고 안 뜨게 해줄게. 너네가 볼 때 이거 뭐지 화면 내려도 화면 안 끊기게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해요. 근데 그 콘텐츠는 누가 열심히 만들었죠? 유튜버들이 만들어서 막 올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유튜브에서 수익을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열심히 찍어서 올리죠. 수익화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찍어서 올렸는데 유튜브는 그 과정을 통해서 광고 수익, 가장 큰 게 광고 수익이래요. 광고 수익,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고정 수익을 만들고 싶어 해서 머리 쓴 게 정의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은 편리함에 노출되고 나면 돌아갈 수 없잖아요, 이전으로. 그래서 처음에 유튜브 어떻게 했나요? 프리미엄권 무료로 3개월, 핸드폰 하면은 6개월 무료로 경험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돈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끊어요. 내가 나 이거 만원 내는 거 싫어서 안 할 거야 막 이랬어. 이틀 썼는데 결제하고 있는 날을 볼 수 있어요. 답답해서 안 되겠어. 광고를 15초 30초씩 어떻게 봐. 그게 단 한 번, 두세 번의 경험, 두세 달의 경험을 통해서 결국에는 결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PM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비즈니스예요. 소비자에게 제가 PM을 전달을 했어요. 야, PM 건강에도 너무 좋고 몸에도 너무 좋고 너 예뻐지고 나는 살 못 뺐지만 너는 뺄 수 있어. 제가 PM을 전달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소비자에게 택배를 보내나요? 창고를 가지고 있나요? 포장을 하나요? 아무것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재고를 가지고 있나요, 제가? 저 먹을 건 갖고 있어요. 회사에서 오토십을 주문을 하면 배송해주고 소비자는 본사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가입을 한 게 아니죠. 근데 그럼 저는 뭘 받게 되죠? 회사와 사람을 연결을 해주고 저는 페이백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안정적인 보상. 우리 오토십이 굉장히 진짜 획기적인 시스템인 이유가 우리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이거든요. 결국 시스템에 제가 시스템 로그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뭐 치킨집이나 이런 걸 차리면 거기 가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요. 치킨집에서 정해놓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 규칙도 지켜야 되고요. 기름은 몇 마리만 튀겨야 된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거를 갈아야 된다. 간판은 뭐 해야 된다. 인테리어 색깔은 뭐 해야 된다. 정해놓은 것도 있죠. 저희는 그런 거 있나요? 있어요. 오토십 해야 되잖아요. 있어요. 오토십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간단한 절차를 통해서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래서 PM이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이름이 심플 서비스인 것 같아요. 완벽하게 여러분들도 시스템 안에 로그인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는 PM을 먹기만 합니다. 그쵸? 누군가는 돈도 벌면서 먹습니다. 그쵸?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싶으신가요? 돈 벌고 당연하죠. 이거는 먹기만 할 이유가 없잖아요, PM은. 그쵸? 그러면 돈도 벌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화합니다. 여러분 PM 꼭 드셔야겠죠? 네. 근데 그 중에 또 오토십 진짜 해야겠죠? 네. 이번에 PM 코리아 7년 오픈만 처음 있는데 저 이거 처음 봤어요. PM 행사 보면서 우리 오토십 구독을 신규로 하시면 액티바이 42,000원짜리 하나가 진정이 돼요. 근데 제 고객님 중에 그럼 저 탈퇴하고 다시 할까요? 안 돼요. 그러면 탈퇴되면 우리 1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 사이에 이 행사는 끝나면 딱 한 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먹여보고 싶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가 먹는 부족해 가족들 신규 가입하셔가지고 이 혜택 꼭 받으셔갖고 건강도 챙기시고 우리 사업에도 큰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김재 사장님 박수. 돈 많이 벌면서 먹고 싶어요.